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10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이 폭등을 했거든요. 사실 어제 미국 장이 왜 폭등을 했는지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이 올랐으니까 따로 올랐겠죠.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그 뭐 영국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찾아 나가다 보면 제목 달기도 힘들죠. 그죠? 제 생각에는 뭐 영국의 어떠한 행위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전의 신호는 아닐 것이다. 사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레버리지에 이 투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무슨 뭐 길게 보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투자한 이 종목이라든지 어떠한 지금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 올 하반기까지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짧게 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하루만 생각을 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뭐 선거 전, 선거 이후까지 뭐 주식을 가져간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은 좀 짧게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종가에 장을 봐가지고 힘이 있다 그러면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생각했었는데 힘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물타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상승의 물타기를 하려고 그랬다.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한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아침 장이 열렸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위주로 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놈들이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 근데 이런 장에서 그렇죠. 여지까지 주식이 주구장창 하락을 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지까지 주식이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만약에 아침에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만약에 플러스 2%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개별주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뭐 4%, 5%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돈 없는 놈들은 분명히 팔 것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장이 열리고 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확 붙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 플레이다.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시가 상위 에 있는 놈들을 땡기는 것이다. 그것도 반도체 그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땡긴다는 거는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죠? 레버리지는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별반 없어요. 올라가질 않아요. 얘는 시작하면서 플러스 3%. 근데 얘네들은 플러스 1%에서 왔다 갔다. 특히 2차 전지는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0%. 보합까지 떨어지는, 보합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 나서, 돈 많은 놈들은 지금 지수 플레이 하려고 주식을 땡기는 상황이고, 돈 없는 놈들은 너도 나도 파는구나. 아주 작은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이거 일주일짜리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저는 2차 전지, 어저께 이제 그 테슬라가 대략 한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에 매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없을까 그래가지고 2차 전지를 부랴부랴 샀습니다. 오전에 그래 부랴부랴 사가지고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100% 선을 다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원유 생산 같은 경우는 이게 매기가 이제 너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유가가 지금 85불 근방까지 갔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85불에서 9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85불을 넘어간다는 생각은 조금 미심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포뒀고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유럽장 이후에 주가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중공업도 매기가 붙어가지고 따라가려고 했더니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얘는 놓쳤습니다. 매기를. 그리고 장이 끝났을 때 레버리지에 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높았죠. 플러스 5%. 그죠? 들어가기 좀 겁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물타기 한 거는 2차 전지밖에 없었다. 오전장에.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생각한 거는 최소한 일주일짜리다. 일주일은 가겠다. 왜? 지수 플레이를 했으니까. 지수 플레이를 했다는 거는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단타로 끝나진 않겠다. 그리고
이게 지수 플레이가 돼가지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할지 안 할지는 미국을 보면 한다. 미국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뉴스, 오늘 뉴스 봤는데 뉴스 나올 것도 없고, 뉴스 보고 이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죠? 좀 크게 보면, 여기에요. 양봉이 쭉 나온 게 뭐 좋죠. 근데 양봉이 벌써 한 번 나왔어요. 그죠? 화, 월, 목요일이네요. 저번 주 목요일 날 한 번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양봉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 그러면 땡큐였는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절묘하게 진짜 생명선 같은 전 저까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삼각형을 딱 이루는.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또 한 번 나온다. 그죠? 땡큐죠. 한 번만 더 나온다.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짜리가 저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죠? 이 위에서 놀면서 어떻게 해서 뭘 해서 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는데 당분간은 이 위에서 노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갭 상승하고 음봉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고요. 차라리 갭 하락을 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건 진짜 땡큐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에서는 뭐 시작하자마자 유럽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그죠? 유럽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2%. 대략 2% 폭등을 하고 있고, 선물도 대략, 나스닥 기준으로 대략 2% 정도 폭등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테슬라가, 그죠? 어제 떨궈놨던 거 다시 메꾸겠죠? 이거 메꾸려고 한다 그러면 나스닥 오늘도 올라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땡큐. 그죠? 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절묘한 자리다. 여기 떨어지면, 여기 무너지면, 대책 없다. 그러면 다 손절하고, 고퍼스, 사실 지금 고퍼스 투자하기 참 애매하거든요. 2200포인트 너무 애매한 자리라서, 진짜, 한 번은 오를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오를 것 같은데 사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어제 미국장이 상승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거 진짜 급했는데 하면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고 왜 올라갔는지 찾아봤더니 뭐 영국에서 그죠? 영국에서 이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랬는데 사실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환율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환율은 벌써 저번 주 수요일부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투자를 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뉴스들 악재들이 아직 산재에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도 그냥 많이 떨어져서 많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라든지 무슨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죠? 좀 이번 주 내내 상승한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거. 우리 장을 기준으로 봐서는요. 미국 장하고 다르죠. 미국 장보다 과대 낙폭이에요. 그죠? 삼각형 그리고 나서 이만큼 빠졌잖아요. 이거 빠진 게 뭐가 빠져서 그런 겁니까? 대형주. 대형주가 빠져서 이거는 오로지 대형주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대형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수 플레이가 왔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전저인 요 파란색 라인까지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 일주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 플레이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0%까지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500. 2350. 그래가지고 2350까지 올라간다 생각을 해놓고 여기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제. 대신에 조건이 오늘 미국장이 양봉이 나오고 우리 장 내일 양봉이 나오면 저번 주 금요일 최저점을 바닥으로 쳐가지고 여기서 노는 거죠. 그죠? 언젠가는 여기 반등을 하고 떨어질 때 이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정리를 하든지. 그죠?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근데 낙폭이 너무 급격하게 과대하게 떨어져가지고요. 상승이 좀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특히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무슨 뭐 이제 북한에서 저기
쪽발이 애들 머리 위로 이제 미사일 쐈다고 그러는데 주가에 하등 영향이 없잖아요. 과거부터 영향이 없었어요. 하도 심심하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 미사일 북한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때는요 무조건 레버리지 사면 돈 버는 날이었거든요. 지금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이 주식시장에 덤벼들 게 없습니다. 연준이 저번 주 말부터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주구장창 쏟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준 멘트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 근데 확실히 꺾일 때까지는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금리를 지금 예상치만치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딴짓하지 마라. 이 멘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를 본인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꺾이는 게 다시 반등해가지고 상승할까봐 무서운 것 뿐이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 어떠한 지표들이 꺾여 내려온다는 거, 그리고, 저번 주 말에 발표된 제가 있죠. PCE. 요 지표가 상당히 코어 PC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9월에 발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언제 거다? 8월 거다. 그죠? 9월 거 아직 발표 안 했잖아요. 9월 거는 이제 10월 달에 발표하니까 8월 달에는요, CPI도 다 올라갔었어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9월 달에는 그러면 지금 CPI 나온 거만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혹 떨어지겠죠. 근데도 연준이 얘기는 이게 2% 끝때까지 이 근처에 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떨어지기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오늘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뭐 유가가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유가 절대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죠? 유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지금 5일에 그죠? 5일에 저 오펙 플러스 회의한다 그래가지고 100만 배럴 감축한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100만 배럴 감산하지 말라고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 감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저는 어떠한 정치 공학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럴 때 요런 멘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경기 침체죠. 대놓고 경기 침체요.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뭐 연준이라든지 자기들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을 뿐인데 경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은 거고 미국 정부 바이든 입장에서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인데 무슨 선거를 잘 치르겠습니까? 못 치르죠. 선거 때까지는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거를 말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100만 배럴 감산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기름값 보존을 해줘야 되겠죠. 갑자기 5%가 올라갈 일 없거든요. 그 경기 침체 때문에 100만 배럴 감산을 한다는 그 멘트 때문에 5%가 상승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더 떨어져야죠. 그리고 감산을 하고 나서 유가가 유지가 되든지 상승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건 심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 멘트가 나와가지고 유가가 올라간다 이 멘트만 한 거예요. 그 이면의 행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행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지까지 그 유가가 형성되어 오는 과정이 다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어떠한 입맞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아직도 제가 말씀드릴 때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가지고 망신당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에 어떠한 이득을 가져왔는지 분명히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저번 방송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짜리다. 일주일 동안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연준도 지금 부담을 느낀다.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도 금리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국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야. 이거 바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양떡깎기 얘기도 있는데 양떡깎기 그걸 바란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 있는 뭐 아주 그냥 악랄한 그 집단들 있잖아요. 뭐 헤지펀드들도 있을 수도 있고 JP 모간 사실 뭐 이런
상업은행들, 그죠? 이런 투자은행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뭐 돈을 벌면 장땡이죠.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벌지는 않아요. 뭐 매점 매석 이런 걸로도 하고, 이런 걸로도 돈 벌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제 책이라든지 뉴스를 조금만 보시면 그런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지금 안 맞아요. 주가 하락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주가 하락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옵션이라든지 공매도 이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 배팅에 또 이런 들어온 것도 없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배팅해가지고 뭐 돈을 버는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참 애매하다. 배팅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한 군역이 있다. 근데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을 하더라. 그것도 어디서? 미국에서. 생각보다 많이. 그죠? S&P 봐도 똑같아요. 그죠? 어제 만약에 무너졌으면,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만약 상승을 했으면 땡큐죠. 그죠? 땡큐인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요 양봉이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주저앉으면서 작살이 난 거거든요. 금, 월. 그나마 화요일 날 상승을 했으니까 다행이었죠. 이게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월, 금, 목, 수요일이었군요. 수요일. 수요일. 저번 주 수요일 날 그때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못한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희한하게 낙스닥하고 S&P 500이 저에 딱 막혀 있다. 요거 무너지면 이거는 뭐 이거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이거 완전 심리적인 패닉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때 당시 뉴스가 과히 나쁜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환율 움직임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배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배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우리 국채. 그죠? 국채 보시면요. 4%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요. 요거 5분봉으로 보시면요. 5분봉이 그냥 점이네요. 15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보면 4%까지 올라갔다 빠지는데, 그죠? 그냥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4% 정점을 찍고, 이때까지만 해도 뉴스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었다. 지금 채권 금리 상승이 문제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장단기 금리 이 갭이 벌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진다 메꿔지고 그죠? 오늘 지금 보니까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뭐 10년물, 2년물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걸 계산을 해야죠. 대략 하면 뭐 한 4.5 정도 벌어지고 이게 50bp 이상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다운이 되고, 지금은 3.5까지 떨어졌네요. 10년물 국채가. 그런가요? 요거 캡처하면서도 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났네요. 갑자기. 자, 확인 좀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와. 아하.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하여튼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땡큐, 아주 땡큐고, 그죠? 아이고, 그러네요. 3.7 무너지는 거 보고 박수 치고 그랬었는데, 아까 전에, 3.5까지 보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3.48이 여기가 요것도 라인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까지만 딱 온다 그러면 진짜 땡큐. 요것만 무너진다 그러면 땡큐인데 아직까지 멀었죠. 그죠? 근데 멀었는데 한번 후드려 패면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 무너졌으면 좋겠다 진짜. 무너지면 진짜 레버리지에 더 투자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저 지금 발견했어요. 3.5까지 빠진지. 그랬다. 그리고 우리 장은 지금 엄청나게 세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계속 떨어지죠. 달러 지수 떨어지죠. 같이 떨어져요. 그죠? 지금 위안화가 살아있으면 위안화도 떨어졌을 텐데, 그냥 항생지수하고 지금 중국 상해지수가 휴무예요. 안 열리거든요. 근데 항생지수 선물이 있어요. 항생지수 선물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대략 뭐 아까 전에 볼 때는 플러스 1.5, 1.8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 그러면 장이 열리면 항생도 항생이 내일 열리나요? 오늘 왜 쉬었을까? 중국은 이번 주 내내 그 장이 쉬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중국이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랬다. 그래가지고 위안화하고 달러 지수만 보고도 투자를 해도 된다. 얘네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땡큐가 환율하고 달러 지수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한번 밀고 나가 볼 만하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졌고,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니케이 3%, 호주 4%, 대만 2%. 대만이 시작하면서 삐리삐리 했거든요. 얘가. 요새 우리가 대만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만이 삐리삐리 해가지고, 아닌가? 나도 이제 단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니케이하고 호주가 너무 센 거예요. 근데 호주하고 니케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아시아 증시고 같이 열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강국이니까 또 원자재 보려고 그러고 니케이는 환율 가지고 너무 장난들을 쳐가지고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유심히 보는 게 저는 항생하고 대만 이런 걸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만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그리고 호주하고 니케이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홀딩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전장 넘어갔더니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은값이 올라죠. 야, 18을 봤는데 벌써 21까지 올랐다네. 많이 올라갔다. 최강석 가격 떨어지고 유가 85.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유가를 85에서 90, 90에서 95 이렇게 이제 끊어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85에서 결론적으로는 85에서 100불 요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거다. 요게 바로 그 석유 생산하는 기업들 있지.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하여튼 뭐 저기 하다못해 우랄유가 지금 생산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우랄유까지 해가지고 절대 손해 안 보는 구간이 이 구간. 사실 85불도 굉장히 그 이득이 많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이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의 손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죠? 보통 이제 사우디에서 유가를 생산하는 게 45에서 60불? 45에서 60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 60불 된다 그러면 거진 이득이 안 나겠죠. 이 정도는 돼야지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5에서 100불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우디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미국은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하고는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네들이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자기네들 거 팔아먹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노드 스트림 1, 2 이거 폭파됐잖아요. 원인은 모르겠죠. 누가 했는지. 근데 뭐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누가 가장 돈을 벌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요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요거 오늘 더 투자하려고 했더니 어저께 갭이 너무 떠가지고 어제 요게 거제는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갭이 떠가지고 투자를 마저 못했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미국이 어저께 이만치 뜬 거 다 아시고 반도체 지수가 꽤 많이 떴는데 이만큼 떴는데 솔직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땡길까 했더니 오늘 땡기네요. 2차 전지 위주로 땡길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늘처럼 레버리지 기준으로 5% 이상 땡긴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기껏해야지 뭐 3%? 2%에서 3%? 잘 가면 4%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이 뜨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삼성부터 띄웠어요. 다 죽이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부터 땡겼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 한번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수 플레이.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 정도는 간다. 일주일 후에 차트 보고 뉴스 보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기간을 넓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보다 상승, 하락분에
하락분의 50%, 2350, 거기까지만 딱 보고 한번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주 색다른 뉴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별로 그렇게 지표 발표가 없어요. 목요일 날인가 그 고용 지표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고용 지표 고용이 지금 원체 강력하니까 세니까 뭐 더 세게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동안 이게 5시 23분에 캡처를 했는데 그새 지금이 6시거든요. 그새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닥스가 2.66, 유로스톡스가 2.97, 2.66, 2.97 더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라. 올라가면서 오늘 저녁에 미국은 테슬라가 땡기면서 나스가 한번 쫙 땡겨주면요. 내일 2차 전지 한번 또 날아가겠죠. 오늘 한 제가 투자한 거 기준으로 대략 한 3%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3%만 더 상승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탄소 배출은 별로 없네요. 그리고 그죠? 2차전지 3.5. 제가 이거 보합에 샀어요. 오늘 아침에 보합에 샀는데 아주 운이 좋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요 네 종목에다 일단은 투자를 했는데 뭐 종목을 바꿀 생각이 없고요. 지금 장에서는 봐가지고 물타기를 계속 플러스권으로 물타기를 할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왔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오늘 뉴스는 거진 없고 지금은 뉴스보다는 어떠한 매기 또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뚝이 오늘 증시를 보면서 뚝이 터진 느낌, 그죠? 뭔가 불만이 꽉 차 있다가 그냥 울음이 뽕 터져가지고 해소되는 그죠? 안 좋은 거니까 그냥 가슴에 뭔가 응어리가 딱 져 있었는데 뭔가 뚝이 떡 터지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엉엉엉 울었더니 그 속에 있는 게 훅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며칠이나 갈까요? 기분 좋은 막 상승을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거는 진짜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다가 이게 너무 많이 빠졌다가 반락하는 게 되게 너무 힘들거든요. 상승을 쭉 했다가 조정받다가 쭉 올라가는 거는 너무 쉬운데 이런 거는 너무 쉬운데 이게 너무 빠졌다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 매도세가 엄청나요. 우리 돈 없는 개미들의 이 매도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개별주를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라든지 고포스 이 정도는 투자를 좀 하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수익률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젠가는 제 계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댓글이 안 달려가지고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달리면 무조건 보여드립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는 투자를 이번 주를 일단은 길게는 이번 주, 짧게는 내일 해가지고 한번 비율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땡큐고 오늘 정말 땡큐였어요. 이제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따가 술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